대한민국이 전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는 분야 많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한민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원하는 이유인데요. 반면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국가는 압도적인 비율로 일본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볼 국가 딱 한 나라를 꼽으라면 100% 확률로 일본이고, 좀 더 범위를 넓혀 대충 세 나라 정도 꼽으라면 일본, 중국, 대만쯤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한국이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는 분야 중 이미 식량과 에너지만큼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는 반도체 분야, 이 분야에서 일본이 옛 영광을 위하여 맹렬한 추격을 하겠다는 국가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정책이 일본의 망국화를 앞당기는 최악의 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현재 PC와 스마트폰 수요로 인해 반도체 장비의 세계 판매가 51% 증가했다는 기사에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을 꼽았는데요. 현재 한국은 73억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2위는 바로 중국으로 59억 달러이지만, 사실 중국에서도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산을 위한 적극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가시적인 시장 전망들이 등장하고,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 대만과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우리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자 일본은 반도체 패권이 한국으로 향할까 크게 긴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익히 아시는 K 반도체 벨트 프로젝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를 이루어 2030년 반도체 강국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2030년까지 5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의 세계 주도권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사업 확산을 이끈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일본의 국가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 산업 전문 매체 뉴스위치는 반도체에 50조 엔을 쏟아붓는 한국을 보며 일본 제조업 회귀 정책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중 패권 경쟁과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수출 환경의 격변을 맞이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공급망 확보 도전과 함께 한국의 움직임에 기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평정한 한국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때 반도체와 리튬 배터리 산업에 대한 4조 엔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국내적으로는 2030년까지 51조 엔 정도의 투자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파운드리 사업 투자를 포괄 지원하는 K 반도체 전략을 가동했다면서, 인재 양성에서도 한국과 유럽, 대만은 전문 인재 양성에 필사적이라는 기사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반도체 국산화 추진을 부추겼으며, 한국 정부의 포괄 지원으로 일본 관련 기업들이 한층 더 빨려 들어갈 염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이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이 결국 자기가 자기의 발등을 찍은 바보 같은 일이었기에 슬퍼하는 것이죠. 이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행을 하고 있음에 기사는 주목한 것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이웃국가 한국은 보조금과 재벌 기업들의 거대한 자금력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연구 및 생산 공장을 건설해버리는 민첩함이 있다. 반면 일본은 민간 기업에만 의존하고 있고, 게다가 특허 및 보안 분야의 움직임도 느리다. 정말 일본의 산업 정책은 걱정이다. 확실하게 했다면 반도국인 한국에게 반도체를 빼앗기진 않았을 것이다. 한심한 일이다. 대만 TSMC가 일본과 미국에 투자했지만 그 투자액 차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은 경쟁자 취급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가 엔저 정책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한국과는 정책이 다르다라는 등으로 일본 정부의 한심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그 정책의 방향성이 일본 망국의 가속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6월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의 공동개발과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외국 기업의 일본 내 생산기지 구축의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이 소식을 받아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일본이 반도체 제조업체를 유혹하기 위해 모든 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면서, 일본 정부는 해외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요 부품 공급 확보를 위한 세계 경쟁에 동참할 것이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게 일본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것인데, 허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노력 대신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목표로 할 것이다 라는 내박 관방 관계자의 말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희망을 걸지 않고 외국 기업 유치에 힘쓰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백신은 몇 종류가 되지 않고 이 백신 수급을 위하여 각국이 경쟁에 나서고 있는 현 상황에 궁극적으로 변이의 변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백신 연구를 관두고 해외 백신 업체에만 의지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꼴인데요.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 비유해보니 그들의 반도체 자체 개발 포기가 왜 망국의 길을 걷는 정책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 우리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 TSMC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시스템 반도체를 추격하기 위한 전폭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철저히 대만에 의지하여 TSMC만 바라보는 정책을 구축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현재만 보면 전 세계적으로 TSMC에 의지하지 않는 국가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자국 반도체 기업 지원이 아닌 해외 기업 유치의 혈안인 것은 당연히 망국 정책인 것입니다. 일본이 이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블룸버그는 이미 1980년대 이후 일본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분야를 빼앗겼고 여전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더 이상 최첨단의 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데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그나마 일본의 소니가 점유율을 크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분야는 화웨이발 출하가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았고 이마저도 한국의 삼성전자가 추격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는데요. 현재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20%의 점유율로 삼성이 추격 중이고 고화소 센서에 필요한 미세 가공 기술은 삼성이 이미 소니를 뛰어넘었다면서 삼성에 비해 고화소 기술이 뒤떨어지는 것이 현재 실태라는 소니 세마이컨덕터 솔루션 시미즈 사장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벌인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실태,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인데요. 마이니치는 일본의 키오쿠시아와 소니가 분투하고 있지만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는 비참한 상황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스마트폰과 관련한 5G로의 교체가 이루어져 업계에 순풍이 불고 있지만 일본 업체들은 이런 은혜를 거의 누릴 수 없다는 것인데요.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큰 기회가 왔지만 일본의 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죠. 일본 경제산업성의 정책에 대해 아사히는 과거의 반도체 정책들의 실패가 있어 왔는데 이번엔 가장 큰 목표로 해외 기업의 첨단 반도체 공장에 일본 유치 전략을 내놓았다며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세워 반도체 공동 개발을 시작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기사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저 해외 기업의 공장을 일본에 가져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반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있어 520억 달러를 충당할 예정이고 인텔이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고 하며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 규모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나서고 TSMC도 미국 공장 신설을 결정한 상태인데다가 한국 정부도 10년간 51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뼈대로 한 K 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반면 일본이 현재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2천억엔 규모의 기금뿐으로 각국이 조 단위 규모의 거액 지원을 내놓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해외 기업 유치 자체도 어렵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설령 일본이 거액 지원을 한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기사는 일본에 미국의 애플과 같은 IT 대기업이 없다는 것이 과제가 된다면서 과거 전자, 가전 강국의 간판으로 TV나 PC 공장이 많았던 일본이지만 지금은 공장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즉 반도체 공장이 일본에 있어봤자 일본
가전기업들은 일본에 없고 다 해외에 나가 있어 반도체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정부 주도 반도체 정책은 과거에도 실패가 두드러진다는 기사는 2000년대 초 국가 주도의 국내 업체들이 추진한 첨단 반도체 공동 개발도 성과가 없었고 경제 산업성이 대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를 한데 묶는 시도를 한 엘피다 메모리도 2012년 경영 파탄에 이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또한 궁극적으로 2000년대 이후 일본 대기업들은 반도체 산업을 단념했고 매년 인력 재편과 구조 조정을 거쳐 반도체 기술자들이 대거 이탈하였고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첨단 공장에 필요한 인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에 이미 도전한 바 있으나 한국과 대만에 밀려 이미 포기하였고 추월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만과 손잡고 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일본의 위기 탈출 정책으로 보기엔 허점 투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TSMC의 위용에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K 반도체 전략에서 알 수 있듯 최대한의 지원으로 이 부분의 근원적 해결을 통해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하는 분야에 따라서는 도전자 입장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부 지원과 관련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허나 우리는 최소한 일본 정부의 이런 방향성도 없고 허무맹랑한 정책과는 다르게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일본은 한국이 잡게 될 세계 반도체 패권에 의지할 준비나 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